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아침부터 와주셔서 정말 반갑고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오늘 얘기할 것들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덕수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잘 지내고 있고요. 거기서도 수학을 가르치고 있겠죠. 그리고 EBS에서도 수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직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알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이를 2명을 둔 아기 엄마입니다. 우와, 이런 반응 좋아요. 네. 아직 괜찮아요?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결혼했습니다. 아이도 2이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강의를 맡았을 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떤 얘기를 해줘야 좋을까? 멀리서 오는 학생들도 많을 거고 정말 지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그런데 시간은 또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제일 잘 해줄 수 있는 얘기 그런 것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뭘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하는 거라고는 딱 2가지더라고요. 수업, 학생들이랑 잘 지내는 것, 그리고 저희 아이들과 가끔씩 잘 놀아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다 보니까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우연히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 신청한 이유를 쭉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수학이 그렇게 싫었어요? 수학 공부가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수학 공부 어떻게 하는지 그거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기 전과 아이를 낳고 나서 마음가짐이 훨씬 더 많이 바뀌었거든요. 아이들을 보니까 어떤 학생들을 봐도 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얘도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아이 엄마로서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들, 학교에서 학생들 만나면서 이 아이가 내 아이였으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줬을까, 그런 얘기들에 대한 것 딱 2가지를 이번 시간에 드릴 테니까 가슴에 꼭꼭 다 쌓아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강의 학생들이 신청한 것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에서 수강후기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수강후기를 보면 공부 어떻게 해요? 그 공부 어떻게 해요 중에서도 또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왜냐면 저는 학생들한테 좀 너희들의 얘기를 써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학생들은 모두 다릅니다. 모두 달라요. 똑같이 이렇게 공부해라? 그거는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얘기를 해줘라 라고 하면 가장 많은 질문이 이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개념은 아는데 응용이 안 돼요. 끄떡. 그럼 제가 답글을 이렇게 달죠. 넌 개념을 모르는 거야. 슬퍼요. 자, 또는 저는 개념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응용 문제가 안 되니까 문제집을 추천해 주세요. 라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 대부분의 아이들, 80% 이상의 아이들이요,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수학 제가 거기다가 부제를 달아놨었거든요. 부제 이름 기억나시는 분? 아까 들어오다 봤죠?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수학. 맞아요? 제가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정말 전율을 느꼈어요. 바로 이거다. 이게 바로 수학이야. 제가 공부를 하죠. 여러분도 공부를 할 거예요. 수학 공부를 했어요. 개념 공부를 막 했어요. 난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내 거인 것 같아. 그죠? 그 개념이 내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요. 처음에는 역시 내 거였어 하다가 어느 순간 내 게 아니야. 그쵸? 그리고 또 이제 그래 포기하자 이러다가 이제 시험 기간이래요. 공부를 시작하죠. 또 내 거 같아. 그래서 시험 쳤죠. 또 내 게 아니었네. 수학은요 정말 밀당의 귀재예요. 그쵸? 나를 오라고 했다가 가라고 했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지, 그래서 여러분이 막 물어보죠. 그러면 개념이 중요하대요. 근데 개념이 뭔데? 개념이 뭐예요? 개념 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렇게 딱 못하겠죠? 학교에서 제가 물어봐요. 얘들아 개념이 뭐니? 그러면 공식이요. 공식이 개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오류가 뭐냐면 공식을 곧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대학교까지는요. 제가 그냥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시골 그냥 조그만 소도시에서 공부를 하다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굉장히 좀 문제하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순탄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고요. 그랬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다 했어요. 사실은 좀 문제아이다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아는 그런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까지는요.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모든 학생들이. 제가 이제 임용고사를 딱 합격을 하고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이제 딱 선생님이 된 거예요. 제가 임용고사를 공부할 때요.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저 임용고사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랬을까요? 저 같은 학생 만나면 안 돼요. 이랬을까요? 정말 매일매일 기도를 했는데요. 저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고사 붙으면요. 학생들한테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될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저한테 맡아진 반이 3가지 반이 있었어요. 신규라 여러 가지를 막 다 시켜요. 가면. 그래서 첫 번째가 1학년 수준별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수준별 하반 수업을 하래요. 두 번째가 2학년 이과반 기하 벡터 수업을 하래요. 느낌이 오죠? 3학년 문과 확률 통계를 가르치래요. 3가지 모두 주어졌으니까 저는 정말 밤을 새서 학습지를 막 만든 거예요. 밤새서. 그래서 만들어서 이따만큼을 들고 1학년 하반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벌써 막 이러고 있어요. 제가 막 얘들아 막 이러면서 막 나눠줬어요. 애들 표정이 너 뭐지? 너 왜 왔니? 나 잘 거야. 괴롭히지 마. 이런 표정인 거예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아이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들아 펜을 꺼내자. 또 저는 모른 척하면서 펜이 없대요. 이건 뭔 상황인가? 이랬었어요. 그나마 2학년 이과반 애들은 수업을 들었어요. 3학년 마찬가지입니다. 갔더니요. 한 10명 남짓 된 아이들이 앞에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나머지 학생들은 다 사탐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너무 정말 젊었어요. 꽃다운 20대였잖아요. 아주 옛날 얘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 매일매일 싸웠어요. 매일매일. 넌 뭐가 부족하니? 넌 왜 그러니?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너 공부 안 할래?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수학 공부를 안 했대요. 그래서 왜? 재미없으니까요. 이해 안 되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한 일주일, 2주일 지나고부터는요. 학습지를 한 장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이것만 할 거야. 얘들아. 이것만 하자. 그리고 펜도 제가 들고 들어가요. 나눠줘요. 파일도 다 샀어요. 나눠줘요. 여기다 꼽는 거야.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근데 학생들이 어느 순간 수업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대요. 저희 학교가 밑에 중학교가 있었어요. 중학교 붙어 있는데 저희 그 하반 아이들이니까 친구들 중에 유급한 친구들이 중학교에 있잖아요. 만나더라고요. 제가 퇴근을 하는데 제가 가르치는 어떤 학생이 그 중학생한테 막 인사를 하면서 되게 똑똑한 이렇게 딱 모범생인 척. 야, 너 인수분해 공식 알아? 이러는 거예요. 감동했습니다. 저 정말 울었어요. 걔를 끌어안고. 너 정말 이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울었는데 그 학생이 지금은 군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연락을 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정말 우리 학교에만 비단이 있을까? 다른 학교에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다면 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사실은 EBS 강사에 지원을 하게 됐고 정말 운이 좋게 여러분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때 제가 여러분 학생들한테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개념 공부예요.
개념이라는 것을 제가 가르치잖아요. 학생들이 왜 중학교 때부터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죠. 개념을 정말 열심히 설명해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애들이 막 모두가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제 얘기를 들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체육을 하는 애도 있고 예체능을 하는 애들도 있고 그 학생들은 저는 너가 원하는 걸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가서 앉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개념 공부를 하는데 개념 공부를 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개념을 가르치잖아요. 사실 개념이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한테 굉장히 지겨워요. 지겹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다 알려주거든요. 안 들어요. 오늘 이따가 뭐 먹지? 개념을 설명하시면 그때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해서 뭐가 어떻게 됐고 공식 빡 써주죠. 눈에 팍 들어오죠. 저거야. 한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 그러죠? 그걸 가르쳐 준 다음에 문제 풀어봐. 그럼 문제를 풀어요. 풀리거든요. 그쵸? 그런 다음에 시험을 보면 이상해. 배운 문제가 안 나오는 것 같아. 그죠? 학교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이 시험에 낼 거다. 끝나고 오죠. 어디가 똑같아요? 숫자만 바꿔도 정말 숫자만 딱 바꾸면 똑같다고 하죠. 그죠? 조금만 개념이 바뀌어 있어도 다르다고 해요. 그쵸? 개념 공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개념이 어디에 있냐? 이제 이미 학교는 물 건너갔죠. 안 들었으니까. 그럼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개념 공부하면 학생들이 바로 떠올리는 책이 있습니다. 뭐죠? 와우. 네. 좀 고민하는 학생 있죠. 선생님 땡땡과 땡땡땡과 땡땡땡땡 책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네. 그 책들이 다 개념서예요. 근데 그 개념서와 문제집의 차이점을 보면요. 개념서는 두껍죠. 그리고 문제집은 그래도 그나마 얇아요. 물론 두꺼운 문제집도 있어요. 두꺼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두껍기 때문에 더 비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비싼 문제집을 사서 제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봐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습할 때도 봐요. 개념서를 공부하는데 폈어요. 어떻게 하게? 표정 별로 좋지 않아요. 뭔 수학책에 이렇게 글씨가 많은 거야? 막 이러면서 뭐야? 이러면서 탁 넘겨요. 갑자기 눈에서 레이저가 팍 나오죠. 박스가 하나 보이나 봐요. 여학생들 막 손이 급해지죠. 무슨 색으로 하지? 무슨 색으로 하지? 막 그러면서 별표를 탁 치죠. 머릿속으로 탁 들어갔어요. 어떤 학생은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려요. 그런 다음에 됐어. 다음으로 넘어가죠. 예제가 나옵니다. 풀어요. 그쵸? 잘 풀려. 그죠? 숫자만 바꾸면 되니까.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유제를 풀죠. 잘 풀리네? 됐어. 넘어가죠. 계속해요. 뒤로 가면 연습 문제가 나오죠. 왜 웃어요? 느낌이 와요? 내 거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를 보죠. 공부 잘하는 친구를 꼭 보죠. 저 전교 1등 뭐 하나 보자. 문제집을 풀고 있어요. 그렇죠? 막 힘센 문제집도 풀고 있고 막 풀고 있어요. 저걸 사야 되겠다. 저거였어. 그죠? 그래서 그걸 또 사죠. 스텝 1 잘 풀려요. 2 갔어요. 역시 친구가 푸는 거를 풀었어야 됐어. 이러면 2 가죠. 뭐지? 뭐야? 왜 안 풀리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돼 왔던 거죠. 그렇죠? 개념서가 왜 두꺼워요? 앞에 있는 설명 때문에 두껍죠. 여러분 그러면 그거 반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문제집 풀면 돼요. 문제만 풀 거면. 개념서를 정확하게 보는 학생들은요. 어떻게 보냐면 그 앞에 있는 설명에 집중을 합니다. 설명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다양한 지금 학생들이 와 있는데요.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예를 들어줄까?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예는 원이에요. 학교에서 애들한테 원이 뭐니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동그라미. 그럼 동그라미가 뭐니? 유식한 학생이 손을 딱 들죠. 저는 과자를 정말 많이 나눠주거든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말 원 없이 얘기를 해요. 저한테 정말 똑똑한 학생은 손을 들어요. 살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요. 그러면 우와 막 이래요 학생들이.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행렬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그나마 좀 편애하는 단원이 고등학생들은 행렬이에요. 왜 그럴까요? 맨 앞장에 맨날 봤던 거야. 그런데 행렬도 정말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뭐지 그거?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가 나오면 뭐야? 그러니까 역행렬부터 그냥 띠리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행렬을 보면은요. 행렬의 개념서를 보면 또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보면요. 행렬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고 행렬을 설명하는 앞에는 항상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수와 비슷하게 또는 뒤에 가면 행렬의 곱셈에 가면 실수와 다른이라는 말이 항상 붙어 있어요. 그런 거 기억나요? 자, 역행렬을 가볼게요.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역행렬을 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역행렬이 왜 만들어졌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 적 있어요? 개념 공부를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죠. 개념 공부가. 곱셈이 왜 실수와 다른지 그 곱셈을 정의하게 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하고요. 개념서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 문제가 나오면 뭐야? 난 개념을 분명히 공부했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2차 정사각 행렬 2개 곱하는 거 정말 잘하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그 2차 정사각 행렬을 곱할 때 왜 곱셈을 그렇게 정의했는지 왜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그거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역행렬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에는 항상 무슨 얘기가 붙어 있습니까? 이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독특해요. 수학이요. 갑자기 어느 날 뭐 하늘에 있는 신이 갑자기 행렬 이렇게 정의해. 그러니까 너넨 지금부터 이렇게 푸는 거야. 이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수학이라는 과목만큼 사실은 실용적인 과목이 없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각이 궁금한 거야. 각이 궁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360도 등분을 해서 하나를 1도라고 뭐 했을까요? 정의, 약속한 겁니다. 수학은 모두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여러분은 그게 굉장히 힘들고 생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역행렬을 개념서를 가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행렬은 뭐뭐라 하고 그 다음에 기호로는 뭐뭐뭐뭐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만 봐요? 기호만 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뭐뭐뭐뭐라 하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만약에 세종대왕이 역행렬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행렬 안에 A, B, C, D가 들어있을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세계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공부를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 약속을 왜 했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했는지 힘들어 하잖아요.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지를 않는 거죠. 그거를 정확하게 봐야지만 왜 그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왜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에 대한 응용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공식이랑 다르네? 아휴, 난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을 읽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사회나 국어는 여러분이 당연하게 느껴요. 아, 이거를 읽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느끼지만 수학은 왠지 귀찮아. 그렇죠? 그나마 국어 사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수학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 사실은 갑자기 난이도가 팍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어요.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그런 상황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은요. 그 부분을 자기도 모르게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습이 됐기 때문에 공부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3 학생들 당황스럽죠? 내가 지금부터 그걸 다 읽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인강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인강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강을 보는 여러분의 모습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개념 강의 선생님들은요, 개념을 앞에서 설명을 해줘요, 열심히. 그런데 학생들의 표정이 인강을 보고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개념 강의하고 있을 때예요. 갑자기 이렇게 하잖아요. 문제풀이 강의하고 있을 때예요. 그쵸?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개념 강의를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돼요. 문제풀이 아무리 여러분이 그거 따라해봤자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약속을 했는지. 여러분, 수학은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그냥 팍 준 게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약속이 됐고, 지수로그 마찬가지죠. 로그가 왜 나왔어요?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그쵸? 막 지표와 가수를 알게 해서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려고. 아니라고요. 그쵸? 미적분,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힘들어하는 거 써보라 했더니 미적분 얘기가 많아요. 미적분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전쟁 때 쓰려고. 오, 그런 것도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생각을 해줘야지만, 아, 이게 정말 이렇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약속했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게 바로 개념 강의에서도, 그리고 개념서에서도 다 설명이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있었게요?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교과서와 개념서의 다른 점은 단 하나예요. 똑같은데 개념서는 뒤에 연습 문제가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문제가 좀 더 양이 많으냐 적으냐예요. 그래서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 공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교과서로만 공부했대요. 진짜 당황스럽죠? 정말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근데 교과서를 보는 시각이 여러분과 여러분도 공부를 잘해요, 그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해가 됐어. 개념이 이해가 됐죠? 그럼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유형이에요. 그렇죠? 개념이 정말 수없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한 유형 연습을 해줘야지만 시험에 나와서 시험을 잘 칠 수 있겠죠. 자, 유형별로 연습을 하는 것은요, 응용이에요. 응용. 그렇죠? 자,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합시다. 그냥 풀지 마세요. 물론 풀어야죠. 풀었을 때 그냥 이 문제를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에 사용된 개념이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에 출제되었는지를 알아야지 그 문제 그대로 나와요? 아니잖아요. 그래야지만 응용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맞추잖아요. 기분 좋게 그냥 넘어가죠. 틀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맞춤 문제도 내가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푼 문제는 넘어가셔도 좋아요. 근데 틀린 문제가 생겼어.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수학 틀렸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고민되죠. 답지 보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보라는 사람도 있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계속 생각하자니 1시간도 넘게 생각해봤는데 안 돼. 그럼 오늘도 한 문제 풀고 끝났네? 역시 난 수학이 안 맞아. 내일은 안 할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안 해요. 그렇죠? 자, 선생님이 딱 정해줄게요. 정말 모르겠어. 모를 때는요, 그 문제에 그나마 이 문제가 관련성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거기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모르겠어. 근데 그 문제에 그래도 왠지 이게 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 적어보세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수학 공부를 이만큼 하기로 했어. 그랬는데 5분 정도 투자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고 정말 못 풀겠어.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계속 넘어가면 안 돼요. 몇 개는 풀어야 돼요. 넘어갔어요. 다 끝났죠.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좀 짧게. 그러면 불현듯 풀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해설지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해설지를 보는 방법입니다. 해설지를 펴요. 내 연습장을 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학은 항상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연습장에 풀으라고 해요. 자신이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자신도 못 알아보게 풀면 X. 자신이 알아볼 수 있게 풀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야 됩니다. 왜 여기서는 이렇게 풀었고 왜 나는 이렇게 했을까?
또는 정말 손도 못 댔던 문제는 내가 개념을 어느 정도 적어놨다라고 하면 이 개념이 여기에서 쓰였을 수 있죠. 그러면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됐구나. 또는 이 개념이 전혀 사용이 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사용됐던 개념을 다시 가서 공부하고 오셔야 되겠죠. 이렇게 진도를 나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공부를 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야 돼요. 여러분, 1시간 내내 한 문제 가지고 생각할 시간 사실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선생님이 살짝 얘기하겠지만 공부를 하는 목표, 계획 세우는 거 살짝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나중에 다 얘기하겠지만 오늘 내가 해야 될 분량이 있으면 거기에 분량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세요, 우선은.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 해설지로 확인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유형이 확인이 되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내신은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가 안 나와요. 뭐는 잘하는데 뭐는 못해요 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실전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실전은요, 유형이 다 끝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실전에 가서야지만 시간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봐요. 한 문제 푸는데 스톱워치를 놔두고 뭐 몇 분 안에 풀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죠. 개념도 안 되어 있는 학생이 이걸 하잖아요. 완전 망해요. 그렇죠? 다 된 다음에 실전에 가서 내가 수능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수능에 맞는 문제를 선택하겠죠. 그 문제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시간 안에 풀어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최종 목표가 뭐 내신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에서 하는 걸 제대로 하면 할 수 있지만 수능이나 모의평가가 굉장히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거기에 맞는 시험지를 선택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시간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아셨죠? 사실 별거 아닌 키워드잖아요. 그런데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악물고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수학 개념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나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네, 수학 선생님으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요,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엄마예요. 애기 엄마. 애기가 둘이 있어요. 애기가 둘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7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7년 전에 결혼을 하고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면 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나도 키웠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연히 한의원을 갔는데 한의원 원장님께서 약을, 제가 이제 정말 말도 안 되게 애 낳게 해주는 약을 지어주세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약속을 하래요. 약속을 하는데 지금 저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있대요. 두 번째는 제가 그 가무 말고 그 하는 거 있잖아요. 4글자잖아요. 그걸 좀 했어요. 네, 이해됐나요? 네, 그걸 끊어야 된대요. 그래야 약을 지어주시겠대요. 약속을 하래요. 제가 좀 단순해요. 약속을 했죠? 지켜야죠. 그래서 그날부터 커피와 땡땡을 끊었어요. 정말 그러면서 강의를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원했죠. 6년 동안 내가 못했는데 정말 이번에 꿈을 이룰 거야. 정말 신기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한 6개월이 지났을까요? 7개월이 지났을까요? 아이가 생겼어요.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커피와 그 땡땡을 끊는 건 정말 큰 일이었어요. 그랬는데 꿈을 너무 열심히 원했나 봐요. 아, 이거 둘이 생긴 거예요. 오! 꿈이에요. 이루어지더라고요. 저 진짜 안 생길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루어져요. 그것도 갑자기 2배로. 그쵸? 꿈을 꾸세요. 꿈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꿈을 2번 꿨어요. 정말 간절하게. 그게 첫 번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용고사예요. 그래서 꼭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 2번째가 아기였어요. 그런데 2개가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선생님, 저는 꿈이 없어요. 뭐가 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제가 잘하는 것도 모르겠고. 그럼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꿈을 고민하겠대요.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계속 앉아서 내 꿈이 뭘까? 그러면 꿈이 생길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는 성인이 되었을 때 너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는 생각이 되니? 그러면 어떤 학생이 이래요. 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저는 뭐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게 꿈이야. 그렇게 살면 돼.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너가 잘하는 게 생기고 너가 하고 싶은 게 생길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종일 상상하면 안 돼요. 특히 수업 시간에 개념 공부 가르치고 있는데 상상하면 안 돼요. 틈틈이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건 정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다 보면 내 꿈이 생겨요. 저라고 뭐 난 갑자기 선생님이 될 거야. 라는 꿈을 꿨을까요? 아니거든요. 정말 계기가 있지 않은 한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그 계기가 생길 때까지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준비를 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꿈과 목표는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목표는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어떤 목표가 생기겠죠. 아, 그러면 내가 이제 성실하게 살 건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중간고사가 있어. 또는 기말고사가 있어. 그러면 나는 그때 시험을 잘 치고 싶어 라는 어떤 목표가 생기죠. 그러면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렇죠? 제가 학교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남자 반 학생들을 위주로 많이 가르쳤어요. 요 근래에. 참 재밌더라고요. 스펙타클해요, 학생들이. 제가 담임을 하는데 계획을 세워오라고 했어요. 제가 잘못했죠. 계획을 세워오라. 고3 담임이었어요. 계획을 세워오라고 했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스케치북을 들고 오더라고요. 동그란 게 그려져 있어요. 막 별이 그려져 있고 막 기상, 세면 막 이렇게 이쁘게도 그려왔어요. 그런 학생이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월요일 국어, 화요일 영어, 수요일 수학 이렇게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들어올 때 뭐 받았어요? 플래너 받았죠? 공부 계획은요. 그런 곳에다 세우는 겁니다. 제발 동그라미 엄마 나 오늘 선생님이 이하영 선생님이 계획 세우라고 해서 바가지 하나 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이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 아침에 딱 6시에 일어나고 막 이러죠. 내가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이거 지켰니? 아니요. 아, 어제 이거 그린다고 너무 늦게 자가지고요. 오늘 못 지켰어요. 아, 바꿔야 되겠어요. 막 이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는 10분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하루는 10분 일찍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10분 늦게 일어난 날 어때요? 기분이 팍 상하죠. 아, 망했다. 그러면서 안 해요, 하루 종일.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계획은요, 물론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분량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될지 분량을 정하셔야 돼요. 분량을 정한 다음에 조금은 느슨하게 시간을 정해주시면 되겠죠. 자, 내가 뭐 연계교재 얘기를 해서 그런데 개념서나 뭐 수능 특강을 공부해요. 그러면 많은 선생님들이 수능 특강은 언제까지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 목표가 생긴 거죠. 6월 모의평가 전까지 수능 특강을 공부해야 돼. 그리고 나는 지금 몇 월이야. 그러면 내가 해야 될 페이지 수가 나오죠. 그거를 나누면 내가 하루에 해야 될 양이 나오겠죠. 그런데 뭐 갑자기 6월 달에 수능 특강을 시작했는데 6월 10일까지 맞춰야 돼. 그러면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분량을 정하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모든 과목을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분량을 정하세요. 국어 했다가 영어 했다가 수학 했다가 사탐 했다가 다시 국어 가잖아요. 그럼 월요일에 했던 국어 기억이 날까요? 안 나요.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분량을 정하세요. 국어는 뭐를 해야 되고 얼마만큼의 분량, 영어는 얼마만큼의 분량, 수학은 얼마만큼의 분량을 할 거야. 그러면 어떤 날은요, 막 공부가 되게 잘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 빨리 끝난 날이 있어요. 그럼 뭐 할까? 집에 가서 쉬어요. 놀아요. 놀면 돼요. 놀고 다음날 와 이렇게 했더니
노는 시간도 생기네? 다음날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면서 계획을 조금씩 수정하죠. 아, 좀 더 할 수 있겠구나. 좀 더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바이오리듬을 타서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요. 토요일 오후에서부터 일요일 오전까지는 공부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기계도 아니고 하루 종일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면 장기전일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확 지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쉴 때는 무조건 쉬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도서관을 가잖아요. 학교 도서관을 가면 학생들이 아침부터 와서 막 공부를 하고 있어요. 위기감을 느껴요. 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확실한 게 생깁니다. 바로 뭐가 생기냐면 집중력이 생겨요. 계획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집중력을 쌓기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계획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반드시 세우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게임 같은 거 하면 어때요? 막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막 하죠. 오늘 여기까지. 저도 예전에 저는 사실은 조금 승부욕이 부족한 편이라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한동안 유행했던 그런 정말 그냥 계속 누르면 되는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은근 재밌더라고요. 왜? 계속 열심히 하니까 올라가요. 막 갑옷도 주고 막 계속 막 내가 커져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정말 나중에 집중력 있게 막 누르거든요. 그거를 공부에 한번 바꿔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과연 공부를 좋아할까요? 그런 학생은요, 진짜 조금이에요. 제가 수학 선생님이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물어봐요. 수학 이러면 다들 표정 이래요. 그쵸? 또는 수학 공부 진짜 잘하겠는데 저 공부 안 좋아해요. 수학 안 좋아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성취감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생기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꿈꾸고 있던 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계획을 좀 제대로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어올 때 여러분한테 선물을 하나 나눠드렸어요. 봤나요? 캘린더를 나눠드렸는데요. 그 캘린더에는 숨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숨어 있을까? 못 봤죠? 열심히 안 봤죠? 네, 12월 31일이 없습니다. 노세요. 놀아요. 그런 날도 하루 있어야지. 그래서 12월 31일은 없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죠? 마지막 날 노세요. 거기 없어요. 아셨죠? 대신에 그걸 없애려면 여러분이 30일까지 열심히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뒤에 학력평가, 모의평가 일정이 다 있어요. 선생님이 일부러 앞에 캘린더에다가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거기다 표시하세요. 스스로 표시를 해야지만 목표가 생겨요. 그리고 내가 이걸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 학교에서는 정말 다 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정말 엄마 같고 형 같고 너무 좋아요. 다 해줘서. 그런데 자립심이 좀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만들 때 표시하세요. 스스로 표시해야지만 목표가 생겨요. 아시겠죠? 그렇게 꼭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집중력 있게 계획 세워서 하루하루 해 나가면요. 저는 사실은 조그만한 그 플래너를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넘기는 거 있죠.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거.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을 거기다가 적었어요. 그런 다음에 집에 오면 X. 좋더라고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오늘 플래너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완전 좋던데, 그죠? 저는 공부를 별로 안 할 거기 때문에 안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계획을 세우고, 근데 제발 예쁘게 하지 마세요.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쓰다가 볼일 다 보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될 거 담백하게 센스 있게 써서 하나하나 잘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누굴까요? 저희 학교에서 제가 이걸 보여주잖아요. 남학생들은 10중 8구 여자. 아니야 남자 같기도 한데 여자 막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수학에서는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상이죠? 필즈상이에요. 그렇죠? 수학 그 세계 수학자 대회가 작년에 서울에서 열렸었어요. 그때 필즈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여성이에요. 여성인데요. 이분이 마리안 미르자카니라는 분이에요. 언어는 힘들어요.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수학을 잘 못하셨대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지금 스탠포드대 교수예요. 오, 대박이죠. 그리고 필즈상을 받으신 분이니까 막 정말 막 영특하고 뭔가 머리에서 막 원래 타고난 게 막 원래 수학을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알았어요.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할게요? 누구? 수능 대박. 수능. 네, 바로 자신감입니다. 사실은 자신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중학교를 거치면서 고등학교를 거치는 학생도 있고요. 뭐 초등학교 후반 6학년 이럴 때 갑자기 막 어려운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요? 벌써? 자, 저는 기억이 나요. 별로 안 됐으니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부터 갑자기 난이도가 팍팍 높아져요.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자신감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제가 제일 슬픈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학을 공부하려고 하면 그냥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제 수강후기에 그 다음으로 많이 올라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선생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잘할 수 있는데 그게 누구한테 듣고 싶대요. 확인받고 싶대요. 자신감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학생은요, 지금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내가 너무 못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온 학생도 있을 거예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좀 학생들한테 약간 학교에서는 약간 터프한 편인데요. 그래서 형이라 그래요, 자꾸. 근데 학생들이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제가 그래요. 더 떨어질 건 없지 않냐. 한번 해보자. 어차피 해보면 되잖니. 올라가는 것밖에 없잖아. 그럼 한번 해보자고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수학에서 자신감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수능이 아무리 쉬워지고 그렇다고 해도요. 평균을 보면 수학 평균 엄청 낮죠. 엄청 낮아요. 학교에는요. 전국에는요. 수많은 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적을 받쳐주기 위한, 특히 수학 성적을 받쳐주기 위한, 지금도 자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신감만 갖고 있잖아요. 자신감만 갖고 도전하잖아요. 성적은 오르게 되어 있어요. 다만 수학 공부라는 게 힘든 이유는 공부를 하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죠. 계단식이에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어디서 지쳐요? 여기까지 왔다가 톡 올라가기 바로 전에서 지쳐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강의 듣고 집에 가서 공부 제대로 하잖아요. 폭 올라가요. 쭉 가요. 폭 올라가요. 그걸 잘 참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요. 나중에 분명히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져 있을 거고 하나하나 즐거운 그런 멋진 삶들이 아직까지 여러분 너무너무 젊잖아요.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올 때 저에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거기서 재밌는 질문이 있어서 몇 가지만 얘기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학의 어떤 점이 가장 매력이라고 생각하세요? 민지 어디 있어요? 좋아요. 수학의 어떤 점이 가장 매력이냐면요. 사실은 저는 수학 자체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사실 답이 나오는 건 정말 매력적인 것 같긴 해요. 어디 가서 수학 선생님이라 그러면요. 상당히 똑똑하게 쳐다봐요. 네. 진짜예요. 그렇죠?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다르게 쳐다보지 않아요? 그것도 매력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어떠한 문제라도 굉장히 단순화시켜요. 그래서 첫 번째 뭐하고 두 번째 뭐하고 세 번째 뭐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습관이 좀 많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수학의 좀 그래도 아름다운 매력인 것 같고요. 사실은 수학을 공부를 좀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 정말 수학적인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름답다라는 표현 많이 하는데 제가 학교에서도 아름답지 이러면 막 이래요. 네. 이하영 선생님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나요? 잠은 몇 시에 주무셨나요? 저는요. 지금은 좀 아기를 낳고 많이 튼튼해졌어요. 보이기에 많이 말랐었고요. 코피도 굉장히 많이 흘리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시간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50분 공부, 10분 휴식, 50분 공부, 10분 휴식. 점심, 저녁 학교에서 먹고는 항상 산책을 했었고요. 1시 반에는 꼭 잤었어요. 엥?
7시 반에는 꼭 일어납니다. 그런데 힘든 날도 있죠, 분명히. 그런 날에는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휴식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였어요. 그렇게 하면 확실히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뭔가 휴식 시간을 잘 정해서 그때 열심히 쉬거나 열심히 놀면 리듬이 생겨요. 그러면 공부, 수험 생활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하나만 더 볼까요? 선생님 학창 시절 때의 공부 비법을 알려주세요. 공부 비법,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지만 공부 비법은요, 그 엉덩이 싸움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휴식을 하면서 저는 그렇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다른 친구들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짬짬이 공부를 했어요. 쉬는 시간에 수학 문제 한 문제 풀기. 점심시간에 굉장히 시끄럽죠. 영어 듣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에 짬짬이 틈틈이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좀 많이 들였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그런 습관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금방 성적이 올라요. 처음엔 좀 힘들 수 있지만 성적은 금방 오를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요, 그 스마일 수학이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20살 마음껏 날아오르기 위해서 1년만 꾹 참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항상 웃으면서 공부해야지만 조금 더 기분도 좋고 집에 가서 더 뿌듯해요. 그러니까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요. 엄마한테 짜증내지 마시고요. 공부 조금 재미있게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오신 학생들도 많았을 텐데요. 아침부터 오셔서 정말 고생이 많았지만 이렇게 만나서 저는 정말 좋네요.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왜 고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조건을 타고났는가? 그래서 우리 아빠도요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천재 딸을 낳았더래요. 맨날 이랬어요. 흥분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제가 얼마나 우울했는지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때요? 이거 저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왔을 때 여기까지 왔잖아요. 뭔가 국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천기누설해주세요. 이런 거 기대하고 왔을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예언자는 아니지만 2016 수능을 한번 예언해 보겠습니다.